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안 보인다는 분들은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가 필요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못 모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 심각성을 못 느껴요. 왜냐? 어떤 식으로 핑계대냐? 물가 앞에서 돈이 안 모이면 어떡하냐? 월세가 나가는 돈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는 뭔가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는 본인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만으로 문제 있어요. 내 생활에 문제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돈을 모으기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고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못 모으는 건 아닙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안 모이는 걸까? 분석을 해야죠. 요즘 분석을 잘 안 해 사람들이. 뭔가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데 왜 잘못되어 가는지 분석이나 아니면 원인 파악을 안 해요. 우리가 왜 학교 공부할 때도 성적이 떨어지잖아. 그럼 왜 떨어졌는지, 어떤 문제 틀리는지 분석을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운동선수들도 그날 게임 지면 그날 있었던 경기 같은 거 다시 리플레이 보면서 어떤 점 미비했는지, 어떤 점 실수했는지 분석하고 그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문제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있으면 분석해야죠. 지금 자신의 인생을 분석해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도 돈을 못 모읍니다. 제가 봐도 못 모아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잘 들으십시오. 근데 왜 못 모으는지 봐야 돼. 일단 젊은 사람들 극도의 인프라를 추구합니다. 인프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뭐 살아가면서 인프라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준 혜택이라는 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인프라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인프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뭐 교통, 음식, 상가, 놀 때 이런 거 다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돈이죠. 그래서 인프라가 좋은 곳은 어떻습니까? 주거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이 비싼 겁니다. 맞잖아요. 서울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고정비용이 얼마나 되냐, 매달 나가는 돈, 그러니까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 이 돈을 파악해야 됩니다. 고정비용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 관리비, 뭐 공과금, 폰요금, 교통비 이런 것들은 고정요금이에요. 이 고정비용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럼 고정비용 빼면 나머지,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활용냐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돈 모을 수 있는 거죠. 고정비용을 중요한 이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비예요. 식비. 먹는 거 중요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실하게 먹습니다. 밥을 챙겨 먹긴 하는데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 해결을 해요. 왜냐?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 맛있으니까. 근데 배달 음식이 왜 맛있어요? MSG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잖아. 그리고 배달 음식은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건강이 좋아질까요? 건강이 나빠질까요?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겠죠. 우리가 하는 배달 음식은 먹는 사람이 어떤 영양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맛만 추구하거든요. 맛만. 그래서 기름기 있고 단맛 짠맛이 있고 그런 음식 자주 먹잖아요. 그런 음식 계속 자주 먹고 그것만 찾잖아요. 그럼 곰탕이처럼 됩니다. 곰탕이처럼 요요입니다. 죄송합니다. 곰탕님, 확실히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살 금방 찌죠. 금방 찝니다. 이게. 지금 살 안 찌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이 먹고 살 금방 찐다. 장담하는데 배달 음식만 먹으면. 그런 분도 많아요. 나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살 안 쪘는데 자취하고 배달 음식 먹고 끼니 해결하니까 살 금방 찌네. 금방 찝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배달 음식에 쓰인 돈이 많을 겁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이냐? 밥을 해먹는 거죠. 간단하게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거죠. 물론 요리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리하는 게 많이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식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최대한 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 싸다고 많이 사신 분들 많거든요. 싸다고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사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택배비 아끼려고 일부러 여러 개 주문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 낭비에 낭비.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안 써요.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사갈 때 버려야 돼요. 남줘야 된다거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딱 필요한 돈만 쓰고 줄이면 월급이 적어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돈 스스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것부터 판단해 보시는 게 앞으로 본인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돈을 안 모으고 살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비참해져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젊을 때는 내가 비 좀 원룸에 살더라도 나이 먹어서는 보다 넓은 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그러니까 직장에 돈이 안 모이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많은 겁니다. 젊을 때 돈 안 모으잖아요. 나이 먹으면 돈이 더 안 모여요. 더 안 모여.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모인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 나간 돈 있죠. 그걸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카드 사용 대금이나 고정비용 같은 거. 그런 원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많이 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적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기 가계부를. 물론 어플 가계부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가계부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팝니다. 그거 사가지고 손으로 적어봐요. 좀 귀찮긴 합니다. 근데 적으면 그래도 단번에 파악이 됩니다.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그럼 내가 어디다 돈 낭비를 했는지도 파악이 돼요. 그럼 파악하면서 아 내가 여기 돈을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에는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현금 쓰는 거죠. 카드 당장 나가는 돈이 없고 공짜 같고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일정하게 딱 그날 쓸 한계치 정해서 현금으로 쓰면 적게 나갈 겁니다. 현금 쓰면 진짜 자기 돈이 나가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강제 절약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게 현금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금을 잘 안 쓰죠. 왜냐?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현금을 쓰려면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지갑이라는 게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머니 넣으면 약간 좀 무거워지고 좀 바지 모양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요즘에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녀요. 분실의 의료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현금이 제일 나아요. 왜냐? 현금은 돈을 썼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금방 나거든요. 내가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요즘 뭐 쓰죠? 뭐 신용카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뭐 쓰냐면 페이 씁니다. 페이. 난 개인적으로 페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스마트폰 최신형 바꿨지만 페이를 안 깔았어요. 그럼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아니 스마트폰 페이 기능인데 왜 안 쓰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별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안 쓴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역으로 물어보고 이거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 페이의 무서움 몰라. 이 페이가 오히려 소비를 더 쉽게 만드는 건데 왜냐? 기업에서 이런 페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좋으라고? 아니야. 돈을 쉽게 쓰라고 만든 거예요. 돈을 쉽게 쓰라고. 페이의 가장 무서운 점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현금으로 5만원 쓰면 아 5만원 많이 썼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데 페이로 5만원 그냥 해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지출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영수증 받았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페이 쓸 땐 정작 모르고 있다가 그냥 쓰다가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카드 영수증 받으면 나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놀라는 경우 많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페이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페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사람도 많거든. 나 그런 분들 중에 돈 제대로 모은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기업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뭔가 소비했다는 느낌을 안 들게 만들어요. 돈을 썼다는 느낌을. 왜 모바일 게임 그 과금 같은 것도 보면 현질이죠. 그런 것도 보면 일부러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다는 느낌을 안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쓰게 만들어. 신용카드나 페이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쌓이니 많이 소비한다. 쓰는 듯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 포인트 좋아하지 마시죠. 뭐 캐시백이라는 것들. 그거 뭐 쌓여봤자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그거 받을 바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그거 아시죠? 소탐대실. 딱 소탐대실이 저겁니다. 저 포인트에 포인트. 만약에 내가 딱 필요한 거 사서 포인트가 얻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 포인트 몇 번 더 얻으려고 더 쓴다니까 이게. 기업들은 그런 노리는 거예요. 이거 쓰면 포인트 얼마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포인트 안 받고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 포인트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쌓이려면 얼마나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 차라리 안 쓰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페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안 돼. 돈 없는 분들이 이런 거 막 썼다가 골로 갑니다. 지금 골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온라인 결제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한 달 살면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를 꼼꼼하게 체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